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가 확정됐습니다. 왜 성주인지 또 지역 주민 건강과 안전 문제는 없는지 정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설명도 더해졌습니다만 성주 군민들의 반발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은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죠.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이런 야당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남자의 정치 토크에서 협력이냐 반대냐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논쟁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출마의 변과 함께 사드 배치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묻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음 달에 열리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지금까지는 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흥행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영향력을 키우는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새누리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예. 이 서청원 의원의 당권 도전 예측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는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어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 뭘까요?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 네. 저는 출마하리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도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반반이다, 가능성이. 혹은 절반 조금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미 그 친박계 원유철 의원이라든가 홍문정 의원이 불출마로 교통 네. 정리가 됐고,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고민은 만약에 그 서청원 의원 본인이 대표직에 출마한다면은 과연 맞상대인 비박계 대표주자로 누가 단일화될 것인가, 네. 나경원 의원이 나올 것인가, 네. 그리고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비박계 후보를 지원한다면은 과연 표 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내일 새누리당이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여기서 전당대회 관련 그 대표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이렇게 이제 확정을 짓는데 네. 그런 절차가 마치면은 주말쯤 더 고민하는 모습 거치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네.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복이 지나고 출마 선언이 얘기되고 있어요. 자, 최근 김무성 전 대표가 부쩍 활발하게 움직이더군요. 그렇죠. 출마를 선언한 이 비박계 정병국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내일 이 대규모 지지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이건 뭔가요? 내일 일단 열리는 행사는요, 무려 1,000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모임 성격은,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지지자들 모여서 대규모 서울 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동의 한 연회장에서 만찬을 가지는데 네. 행사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당대표 당선 2주년 기념 행사. 그러니까 2년 전 7월 14일에 전당대회에서 맞습니다. 김무성 그러네요. 전 대표가 서청원 의원 꺾고 대표 네네. 선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걸 기념한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러게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 분명히 비박계들의 표 결집 효과를 보여주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 말씀하셨듯이 정병국 의원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정병국 의원이 찾아가서 네. 이렇게 만났고 만난 직후에도 정병국 의원 지지한다 이런 표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단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단일 대표를 내야 된다. 그런 뜻은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비박계 후보가 인위적으로 단일화되든 아니면 컷오프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되든 후보가 정해지면은 집중 지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당내에서 지금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당원 전당대회가 열면은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당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 본인으로서도 내년 대선 가도에서 내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으려면은 이 전당대회를 단순하게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영향력을 보여주고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 열리는 지지자 모임 가깝게는 비박계의 당권 장악, 네. 또 멀리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 본인의 대선 출마 동력을 얻으려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일 행사 분위기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반면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래도 이 유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 좀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힘을 합쳐서 네. 같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만약에 선거운동을 벌인다. 그러면은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네.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나오더라도 정말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은 뭐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단계에서 친박계와 이렇게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은 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관망까지는 아니라도 소극적으로 자기가 비박계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지만은 유승민 의원 복당 일성이 당 개혁에 앞장서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 반대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비박계의 중심 역할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는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주영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히 더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8월 27일 전당대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추미애 송영길 양자 대결로 굳혀져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 또 야당의 전당대 하면 우리가 역동성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역동성이 떨어진다. 네. 너무 좀 재미없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두 의원 다 비슷비슷한 성향이고 네. 또 선거 전략도 비슷합니다. 호남 구애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선거 막판에 묘미 흥행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현직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시장 본인의 표현대로라면은 지금 당권 도전 여부가 딱 반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원 온라인 당원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닥의 지지자들이 당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한양 도성안에 있는 대신들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또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 문제,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고요. 거침없는 언변, 또 과감한 행동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 실종돼버린 야당의 투쟁력, 선명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야당 지지자들 저변에서 좀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성이 있는 야생마를 좀 풀어놓고 싶은 지지층에 이제 또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당사의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대표를 겸한 경우 기억이 통 안 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런 기억은 한 번도 없고요. 현행 법에 보면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보면은 공무원이 물론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도 선출직이지만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있지만은 정당의 당직을 보유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만약에 출마하더라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직 시장을 직을 보유한다라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자기 후보 지지 유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더 큰 문제는 내년 대통령 선거 때죠. 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전례가 없었는가 했더니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반쪽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당번에 도전한다면 말이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